3월이 되면 왠지 기대감도 생기고 마음이 그렇죠. 좀 설레고 해요.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신학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입학도 학교를 하고. 가고 입학도 하기 때문에 왠지 좀 설레기도 하는데 올 3월은 예년 같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뭐 개학 연기다, 뭐 한유총과 정부의 대립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랬죠. 뭐 다행히 하루 만에 정상화가 되기는 했지만 이 개학 연기 사태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로 아주 지금까지도 걱정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될 주인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정확하고 쉽게 해줄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강연회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지난 3월 8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포항에서도 특별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와 교육을 경험하며 실감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올바른 개선을 위해 엄마들의 역할과 책임을 이야기하는 자리.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 문제에 대한 시대적 관심을 대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서 가장 핫한 단체 그리고 노출 맞습니다. 빈도가 가장 많으신 분이에요. 네.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또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포항에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이름이 너무 또 특이하기도 하고 예. 시민단체 정치 이렇게 하면은 사실 회원도 모집하기도 더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워낙 정치 터부시하고 또 혐오도 그렇죠. 있고 해서 근데 왜 그런데 엄마가 정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엄마는 뭐 이제 엘리트고 막 멋진 직업이 있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고학력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엄마들이 왜 정치를 해야 되나 그 얘기를 했고요. 제 생각에 많이 수긍해 주신 것 같네요. 우리가 뭐 전직 의원이긴 하지만 활동가로서 많은 네. 사람들을 엄마로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엄마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진짜 가까이 쉽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택시를 좀 옮겨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옮기시죠. 네. 정치하는 엄마들의 지금 이제 공동대표에서 이제 대표를 이제 혼자 역임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도 엄마이시잖아요. 앞에 저희가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임기 중에 네, 이제 출산을 출산을 하신. 했던 분이기도 한데 국회에서 네. 이제 정치를 하셨는데 언제 하신 거죠? 19대 때 비례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목세 비례대표를 네. 줘가지고 30대 중반에 했었죠. 그리고 낙선해서 지금은 아이랑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 임기 중에 아이를 맞습니다. 출산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얘기도 참 궁금해요. 일부러 뭐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네. 뭐 아이가 생긴다는 게 사실 뭐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뭐 어떤 기분이셨을지도 궁금하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그 이거는 축복받을 일이. 그렇죠. 같이 특히 일하고 있는 같은 의원실에 보좌진들 계시잖아요. 네. 이 동료들한테 이 일을 어떻게 알려야 되나.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이제 또 국회가 국회의원이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들을 다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몇 달이라도 공백을 가지면 이 보좌진 분들 하시는 일에도 지장도 있고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을 일인데 축복보다는 일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괜한 죄책감? 그러니까 근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인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민간 기업에 회사에 다니는 여성들은 얼마나 할까? 그러니까 말은 다 누구씨 임신했으면 축하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정말 축하해주고 배려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뭐 일찍 퇴근하는 것도, 그러니까 6시에 땡 퇴근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뭐 네, 뭐 아이 아플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아이가 아프다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뭐 열이 막 38도 39도 한다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말하고 갈 때도 되게 미안해야 되고. 근데 휴가를 혹시 쓰셨나요? 아니 그래요. 국회의원은 휴직, 육아휴직이 없어요? 네, 이게 노동자의 어떤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쉰다면 쉬는 건데 그건 있었죠. 이제 그 제가 그 출산을 하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못 갔는데 그동안 그 본회의 출석을 못 하거나 한 것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불참한 거니까 그런 걸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본회의 출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그냥 기록됐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빠진 것처럼 마치 해서 그런 제도는 없었고요. 그때 저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하면서 뭐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후에 많은 그 여성 정치인들하고 연령도 낮아지면서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 신보라 의원이 출산을 하면서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왜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걸 감추지 말고. 네,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면서도 의원을 한다. 뭐 본회의장에서 수유도 좀 하시고 뭐 이러면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아르헨티나의 그 돈다 페레즈 의원이라고. 네네. 네. 그 진짜 본회의장에서 수유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까지도 그 뉴스가 전해질 정도로 되게 영향력이 있었던 어떤 행위인데 사실 그것도 저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표현하는 게 국회의원 한 사람 일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의미 있는 일인데 그렇게 못했어요. 정말 한이 많이 맺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뭐 괜히 뭐 임기 중에 그러니까 청년 비례대표를 이렇게 뽑다 보니까 임기 중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래서 뭐 좀 역할을 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또 여성 청년 비례대표를 안 뽑는 구실이 될까 봐서도 그러니까 출산 전날까지는 정상 근무를 했고요. 근데 출산한 다음에 바로 나올 수는 없었는데 어찌됐든 빨리 나오려고 막 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다 겪고 돌아보니까 와,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임산부들 눈치 보게 만들지? 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정말 귀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인데 왜 임산부들이 그러니까 사회의 눈치를 보고 내가 좀 패 끼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 더 힘이 됩니다. 국회의원도 네. 그렇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사실 아니 저희가 지금 보면 장하나 대표님 얼마나 당당하고 네, 멋지고 이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저런 분도 그렇게 눈치를 봤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진짜 가슴 아프게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얘기에. 그러게요. 네. 진짜 이 활동 처음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다시는 어떤 여성도 이제 엄마라는 이유로 혼자 숨어서 울고 이런 거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뭐 여러 군데서 그 엄마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또 뭐 가정에서 뭐 남편이 아빠가 안 도와줘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정치 문제거든요. 네, 여성들이 출산했는데 회사에서 퇴사되거나 이랬을 때 정말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어떻게 그냥 직원 해고하는 것도 정말 중대 범죄인데 엄마를 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양육에는 사랑과 정성만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퇴사시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해고해 그러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지탄도 많이 받고 처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걸 잘 근로감독하지도 않고 처벌은 더 솜방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 국회의원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활동가로서 지금 마음껏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뭐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3월 초부터 얼마나 또 논란이 뜨거웠어요. 아마 많은 시민분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네. 우리 이제 그 한유총의 비리들이 문제가 시작이 됐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먼저 이걸 시작했다. 그렇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얘기예요? 네, 뭐 누가 먼저인지가 그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저희가 먼저 한 거죠. 그 박용진 의원이 있어서 또 저희가 너무 이렇게 결실을 맺었지 엄마들만 해서는 네. 사실 해결되기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근데 네, 그럼 처음에 그 문제는 어떻게 알고 접근을 하게 되신 거예요? 2017년 2월이니까 예. 지난 정권의 거의 말미였습니다. 그때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의 좀 대형 유치원 어린이집을 한 100여 군데 뽑아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도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는 엄마들 눈에는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유치원의 교비 회계라고 하는데 유치원 장부에 뭐 외제차 리스한 거랑 뭐 이제 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셨잖아요.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엄마들이 주목한 것은 유치원 이름이 공개가 안 된 거예요. 뭐 이러면은 지금 이 비리 유치원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 것이고 뭐 이거는 국민 알 권리에 뭐 형격히 국민 알 권리 침해한다고 생각 들어서 정보 공개 청구부터 했어요. 시작을.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해왔던 거고요. 근데 정보 공개 청구를 그 전국의 150여 개 교육지원청에 다 일일이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엄마들이 품앗이 한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지역을 맡을게, 당신은 이 지역을 맡을게 해서 이제 그 채팅방 통해 가지고 업무 분담하고 또 그런 거 이제 엑셀로 취합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그냥 평범한 엄마들이 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그랬는데 전남 지역에 뭐 22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뭐 세종, 부산은 6개 중에 한 2군데 이렇게 공개한 지역이 있었는데 네네. 대다수는 비공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가 비공개면 또 모르겠지만 왜 누구는 공개고 누구는 공개를 안 하냐라는 것도 엄마들한테 의문이었어요. 그렇죠. 같은 대한민국 교육당국인데 어떤 데는 그 원장하고 이사장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데는 공개를 한 거잖아요. 결국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MBC에 제보를 했는데 뉴스를 다뤄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MBC가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서 그 비리 유치원 명단을 입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박용진 의원님도 학부모라고 알고 있는데 유치원 이제 내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엄마는 아니니까 저희가 먼저 안 했으면 이제 박용진 의원님이 이 문제를 막 알고 파헤치진 몰랐을 수도 않았을 있겠네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아니, 사실 이 그 한유총과 정부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는 사실 워낙에 뉴스들도 많고 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어요. 특히나 저는 총각이거든요. 네. 저희 총각 혹은 아빠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립학교나 사립 유치원들은 뭐 보조금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가 보죠. 그 사립유치원에 국가재정이 투입된 게 뭐 몇 년이 안 됐습니다. 2012년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이 투입되기 전에는 국가의 관리감독 감사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근데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한 연 2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2조요? 네. 사립유치원 4,000군데에 와. 2조니까 막대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5년치가 누적돼 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학부모들이 그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라든가 어느 유치원이 적발되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비리를 키운 데는 유치원만 문제냐, 교육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좀 했던 것이죠. 이게 그 비리는 늘 있어왔고 교육청이 모르지 않았어요. 교육청은 알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몰랐고 학부모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실은 좀 은폐되었던 거고 묻혀 있었던 건데
시민들이 이렇게 알게 되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시작한 거는 그 알 권리예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이 알아야 된다. 이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는 그게 뭐 단순하게 시작됐던 건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빠르게 법제도가 바뀌고 또 어떤 사회적 이슈에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일들이 흔치 않는데 어쨌든 그 많은 엄마들이 특히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하는 회원들이 정말 기뻐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우리의 막 작은 노력 정보공개 청구하고 막 공무원들이 전화 와서 이거 누군데 이런 거 요청하냐고 막 그런 통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신데 비리 유치원 명단을 달라고 하세요. 어디세요? 그러니까 어디시긴요? 그냥 아기 엄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애 엄마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노력이 진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걸 보고 막 스스로 감동받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에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조금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립유치원 회계는 그냥 종이장부에 수기를 쓰고 어떤 그 회계관리 시스템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먹국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나머지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사립 국공립 할 거 없이 다 에듀파인이라는 온라인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출 증빙을 온라인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꼭 현장에 뭐 장부 이렇게 실사가지 않더라도 바로 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명품백 사고 외제차 사고 뭐 성인용품 사고 이런 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듀파인 도입을 하게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뭐 저희가 급식 비리 같은 것도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학교 급식법, 그러니까 유치원 급식도 더 강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거 이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이제 학교급식법 요 세 가지를 유치원 3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에듀파인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발효를 시켜서 3월 1일부터는 에듀파인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00인 이상 좀 큰 유치원만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 유치원에 에듀파인 쓰게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놀라시는데 감사에 걸려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왜죠? 유치원 회계감사 이렇게 받는 것들이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아니라 이제 규칙입니다. 위법은 아니군요. 네, 위법은 아니었고요. 근데 또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법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막 함부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뭐 법에 그래도 뭐 몇 년 이하 징역, 몇 년 얼마 이하 벌금 이럴 때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위법 사항이지만 처벌이 안 될 때가 있고 이 경우에는 위법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안 유치원 3법 그 내용에는 이제 그 교비 회계를 교육 목적 외에 쓴 것이 불법이다. 이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유치원 3법이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뭐 패스트 트랙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정돼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이제 뭐 거의 11개월, 330일 정도 이렇게 숙려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좀 이렇게 그 유치원 3법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면서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때 그 당초에 박용진 의원이 낸 법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이제 절충안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이 지정됐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냈던 법에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현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아예 그 국가재정의 법적 그 성격을 바꾸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원금은 뭐 학부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그 유치원 계좌를 직접 쏘든 간에 그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계좌 소유자의 재산이 돼요. 근데 보조금은 정부가 유치원 계좌를 주든 학부모한테 주든 그 입금을 해더라도 끝까지 정부 재산이에요.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잘못 쓰면 횡령죄 적용이 돼요. 우리 횡령죄라고 하면 남의 돈을 함부로 쓴 게 횡령죄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하면은 횡령죄 적용이 되고, 그러면 5억 이상일 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받아서 반드시 징역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그 처벌 수위가 형벌이 높아졌네요. 높아지는데 네. 그거를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번에 그 신속 처리권으로 된 것은 그냥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만 처한다. 그래서 횡령죄 적용받는 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뭐 하여튼 20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1대 국회 때 진짜 횡령죄 적용받을 수 있게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꼭 법 개정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말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큼은 좀 투명하게 가자라는 취지의 유치원 3법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아니 근데 사실, 예.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도 아니었는데 이젠 불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회계 잘못하면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유치원 뭐 설립자든 이사장이든 과거에는 그조차도 없었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아쉽긴 하지만 큰 변화인 거는 맞고요. 유치원 3법 빨리 통과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 한유치원 특히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저희 포항시민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요. 맞습니다. 네. 전국의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이 한 360여 곳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아니, 그 계약 4,000 연기를 계약 연기를 했던 곳이 네. 그 중에서 10%가 우리 포항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고, 포항 안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54곳인가 57곳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5곳이 엄청난 그러니까 절반 이상 예. 계약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포항 시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유치원 대란은 없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포항 사립유치원들의 높은 참여율로 지역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개학 연기 첫날 교육부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유치원생은 전국에서 308명, 이 가운데 포항에서만 62%인 191명이 이용했습니다. 유치원 35곳이 하루 만에 모두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학부모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이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며 치킨집에 비유해서 학부모 종업원 취급하던데 장사꾼 인증인가요? 지역 시민단체들도 언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유치원들의 담합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 편차가 크더라고요. 저희도 지역마다 아예 계약 연기 참여하는 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들도 있고요. 광역시도별로 아까처럼 참여율이 좀 높은 이런 지자체도 있고 한다면, 이런 거는 이제 정말 그 지역의 문제, 어떤 지역 주민들이 더 관심 가져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그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 국가재정은 한 아이당 22만 원, 또 맞벌이일 때 종일반에 다니면 29만 원, 그 액수가 똑같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지역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에듀파인도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편차가 다른 것인지는 지역에서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아마 그렇다면 이제 지역의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기회에 포항 지역의 엄마 아빠들이 더 목소리를 내서 이 포항 지역의 유아교육도 좀 이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좀 수준을 높여야 되고 정상화해야 된다, 그런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니 진짜로 주변에 제 아는 지인도 실제로 이제 계약 연기 물론 하루밖에 안 됐지만 그 하루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엄청난 내가 혼란이죠. 이 유치원을 계속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부모 입장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루였지만 그 당일날 오후 저녁까지도 네. 무기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부모들의 불안을 이루 말할 수가 예. 없죠.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 방학만 해도 시댁 한 번, 친정 한 번, 여동생 한 번, 누구 한 번 해가지고 뭐 아빠 연차 한 번, 엄마 연차 한 번 이렇게 해서 그 일주일 채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매년 있는 이 방학도,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꼭 이렇게 방학하게끔 안 돼 있고, 만약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문을 열어서 봐야 하는데 엄마들은 그 말조차 못해요. 눈치 보여가지고 하고 막 그런, 이거 법적으로는 문 열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쉬어요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아이가 밉보일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평소에. 아이 맡긴 죄인이라는 그렇죠. 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더군다나 교육당국이 엄마 아빠 입장 대변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그 문 열도록 법을 만들어놨고 제도를 만들어놨어요라고만 해버리고 남의 일 보듯하면 그 아까 아이 맡긴 죄인으로서 네. 어떻게 일일이 유치원에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예컨대 혹시 뭐 소모품, 뭐 물티슈라든가 뭐 아니면 도화지라든가 크레파스라든가 이런 것도 가져오라는 유치원 있고 가져올 필요 없는 데들이 있어요. 사실은 안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소모품들은. 근데 보내라고 하면 몰라요. 엄마들이 일단 그렇죠. 다른 유치원도 다 보내나 보다 하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상해, 왜 우린 이렇게 가져오라는 게 많아? 어린이집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유치원 이렇게 돈도 더 받으면서 사실은 준비물이 더 많지? 문제 제기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런 엄마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엄마 한 분이 원장님한테 항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단체로 제보를 하고 저희 단체 차원에서 그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하면서 이렇게 교육당국이라든가 그 개별 유치원에 좀 항의를 하면 이 엄마들도 부담이 훨씬 덜잖아요. 그리고 더 그 목소리도 위중하게 듣고요. 그래서 이런 엄마들의 단체가 있는 게 참 같은 엄마지만 좀 마음 편하고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에 제보하는 것도 실제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일반 시민이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 단체는 똑같은 평범한 엄마 아빠들 있으니까 뭐 궁금하거나 어려운 애로가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그 동네 애기 엄마들끼리 얘기하듯이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네.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사립 유치원의 50% 이상이 개학 연기를 참여했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 시민분들도 방송을 그럼요. 보시면서 한 번 더 놀라셨겠지만 네.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엄마들이 하는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죠. 우리 유치원 문제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한 가지 좀 짚어보자면 어떤 부분이 제일 급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종합예술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은 뭐 교육 전문가, 복지 전문가, 환경 전문가 제각각 있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미세먼지 문제도 중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도 중요하고 뭐 사교육 문제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삶이 다 녹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한 엄마들이 하는 활동도 너무 다양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본인의 이야기도 있지만 엄마들과의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제 스피커가 돼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치하는 엄마들 말고 정치하는 장하나도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그래서 정치 다시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질문 많죠. 그리고 네. 내년 이제 곧 총선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사실 지금도 정치하고 있고요. 꼭 이렇게 선거에 나가야지만이 정치는 아닌데 또 하나 출마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출마할 만큼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 뭐 돈만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네. 하고 저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지방선거에 또 그 다음 총선에 많은 이런 저 같은 아이를 키우고 평범한 엄마들, 세상에선 아줌마들이라고 좀 낮추어 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정치해야 되고요. 그 길을 또 열어가는 것도 저희 단체의 어떤 큰 어떤 의무라고 생각해요. 아니 앞으로 계획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의 계획도 있을 거고 본인의 계획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정치하는 엄마들이 그 엄마로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엄마만 정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정말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학생들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 자기 삶의 터전 뭐 가정에서 동네에서 일터에서 문제들을 겪는데 그럴 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좋은 정치인, 뭐 착한 정치인, 아니면 뭐 진보, 보수, 뭐 어떤 사람이 일 잘하고 이래도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입장이 돼보지 못하면 그 문제를 그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하나 막 해결하려는 의지 있잖아요. 이렇게 미세먼지 막 있을 때 아기 막
키우는 엄마들은 그 맨날 그 마스크 해줘야 되고 하면 미세먼지는 누구보다도 엄마들이 또 해결 의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구나 그 자기 어떤 삶 속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지금의 정치는 너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남성들이 너무 많고 또 직업도 되게 편중돼 있어요. 국회 가보니까 놀랄 정도로 뭐 변호사, 검사 출신 법조인들 많이 계시고 이렇게 너무 특정 직업에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300~400명 뽑을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좀 국회가 시민들을 닮아서 직업도 다양해지고 계층도 다양해지고 뭐 연령도 다양해지고 성별도 다양해지고 이런 국회가 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그 중에 엄마도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분들도 좀 이제 정치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엘리트 정치 말고 당사자 정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선거 때 공보물 오면 어느 대학 나왔나도 보고 무슨 일 하던 사람인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서울대 뭔데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오면 이런 사람 똑똑하니까 뽑아야 돼 하고 뭐 그 사람 직업이 뭐 판사였어 뭐였어 하면 그래 이 사람 이렇게 뭐 법을 아는 사람이 국회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발상을 해보시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서울대 갈 만큼 공부 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수재들 몇 명이 서울대 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서울대 가는 사람은 뭔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뽑을 때 이제는 정말 잘난 사람, 나랑 다른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나랑 닮은 사람을 뽑는 게 좋은 정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뭐 이렇게 보면은 선거 나오는 사람 우리 닮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그런 변화를 정치하는 엄마들도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들도 애기 엄마가 뭘 알아 할 게 아니라 애기 엄마가 우리 동네에 뭐 이제 출마했다 이거예요. 우리 동네 시의원으로 이 사람 뭐 선거 공보물이 왔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왔더니 정치하는 엄마들이고 해본 경력은 뭐 6살, 2살 애 키우는 엄마다 이거밖에 없어. 뭐 대학교도 보니까 막 유명한 대학도 안 나서 그러면 뭐 좋은 대학 안 나오고 뭐 직업도 전업주부고 뭘 하겠어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니까 정치 제일 잘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생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수다가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수다를 이렇게 아주머님들하고 떨고 계시나 하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다 사는 얘기고 맞습니다. 사는 고민이더라고요. 그 우리 엄마들의 수다가 곧 엄마들의 고민이고 그 이야기들이 사회에 반영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엄마들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